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세기를 오롯이 살아내고 이제는 100살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보니 인생이라는 긴 강물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고된 공부는 지식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숨기느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특별하고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거치며 수많은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부모들이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성품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바른 길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서툴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기에 부모의 도리로서 한마디라도 더 보태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 도리어 화근이 되는 것이죠. 100세를 넘긴 노인으로서 제가 마주한 가장 서글프지만 엄연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노인의 과거 지혜를 정답지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보릿고개 시절의 생존 법칙이나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과도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을 묵묵히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따뜻한 시선이지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낡은 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노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사를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주려 온 힘을 쏟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신의 노년은 결코 평온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라는 원망 섞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마음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며 지혜가 아니라 노년의 욕심인 노욕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면 이미 신문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눈을 크게 뜨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네 덕분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위를 맞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이 한 가정의 주체로서 당당히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안의 어른이 너무 영리하고 서슬이 퍼려면 그 아래의 자손들은 숨을 쉴 틈을 찾지 못합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모르는 것 같아야 비로소 자식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올 틈이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은 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모르는 척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됩니다. 당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을 이제는 깊은 우물 속에 묻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장수와 평온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꺼이 속아줄 줄 알고 기꺼이 져줄 줄 아는 현명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진정한 존경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의 인생 행로를 닦아주고 험한 길을 미리 치워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통과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그 숭고한 도리는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업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결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직장 문제나 결혼 생활, 심지어 손주들의 교육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붓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노년의 불행을 자초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숙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좌절하는 것 또한 그 아이의 영혼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다 겪어봐서 한다며 그 성장의 기회를 가로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의 무거운 인생 가방까지 대신 매느라 허리가 휘고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인 것 같고 자식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 50세가 넘었다면 그 감정의 끈을 과감히 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은 자식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현명한 노인은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보아도 그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르는 채 넘깁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과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존중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배려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노 교수님은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끝까지 모르는 척을 유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자식이 저리 힘든데 냉정하게 가만히 있느냐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는 오로지 침묵하며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훗날 그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기에 그저 기다려 준 것이란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잔소리를 하거나 금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무마해 주었다면 아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단단한 내면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똑똑한 척하며 훈수를 두는 것은 부모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킬 뿐 자식의 인생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 대신 열등감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늙어가는 부모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논할 때 슬며시 자리를 비워주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척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건 도통 갈피를 못 잡겠구나 하고 허러운 웃음을 짓는 그 태도가 사실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정서적 자유를 선사합니다. 부모가 기꺼이 바보를 자처할 때 그 가문의 에너지는 비로소 억압이 아닌 자율의 선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진심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식의 인생에서 감독관이라는 완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귀한 생명력을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인생의 풍요로운 가을을 지나 이제 막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여러분, 가끔 이런 서운한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직 정신이 맑고 생각도 팽팽하게 돌아가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대화에서 소외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에 끼어들고 싶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주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고 아는 체를 하는 그 짧은 찰나가 사실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수십 미터나 더 벌려놓는 이별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는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자식들의 인정이나 대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입니다. 내가 똑똑해야만, 내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야만 대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불면과 스트레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비로소 알겠더군요.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대접받으려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초연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체하는 행위는 내 안의 귀한 에너지를 밖으로 헛되이 쏟아붓는 일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에너지를 안으로 갈무리하고 모아야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다소 비논리적이고 그들의 경제관념이 위태로워 보여도 그저 허허 그렇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자한 노인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런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일은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련다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을 모든 무거운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이 똑똑함을 과시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분석하며 가르치려 드는 노인 곁에는 그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은 모자란 듯 편안하게 웃어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노인 곁에는 어린 손주들도 스스럼 없이 모여들고 자식들도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보를 자처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성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삭막한 사회에서 입은 상처를 안고 부모를 찾았을 때
거기서 또 다른 훈계와 지적을 마주한다면 그들이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끊임없이 지적받고 평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들도 밖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받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님의 품만큼은 자신의 서툰 모습과 실수조차도 따뜻하게 허용되는 유일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정답지를 손에 들고 엄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자식은 그 집 대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면 자식들이 무시할까봐 겁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가치는 머릿속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온 그 깊고 단단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생명력은 요란한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주었는가? 만약 당신이 오늘 자식의 명백한 실수를 보고도 그저 눈을 감아주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아주 훌륭하게 완성한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눈감이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평온하게 하며 결국 당신을 100세 너머의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머리로 이기려 하지 않고 가슴으로 품어 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실천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자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건강과 장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비싼 보약보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결정되더군요. 먼저 여러분의 어느 습관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3가지 독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고귀한 유산이지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지금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낡은 공식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표현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것을 받는 자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심리적 부채가 됩니다. 셋째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라는 압박입니다. 후회 또한 자식의 인생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겪고 감당해야 할 소중한 몫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과감히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에너지는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세포를 재생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혹시라도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상할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바보가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내뱉거나 당신의 조언을 묵살할 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며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내가 나이가 드니 정말 깜빡깜빡 하는구나 네 말이 맞을 게다 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려 버리십시오. 이것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의 나의 귀한 생명 에너지를 섞지 않겠다는 성숙하고도 거룩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은 솟구치고 기운은 역류하지만 허허 웃으며 넘기는 순간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이제는 집안의 낡은 권위와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지금은 공감하고 들어줄 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진정한 중심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세상살이의 고충을 털어놓을 때 해결사 노릇을 하려들지 마십시오. 대신 참 고생이 많구나, 애썼다라는 짧은 공감의 한마디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조용히 내어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똑똑한 머리나 논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던 따뜻한 가슴을 기억하며 다시 부모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더불어 물건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겠다며 쌓아둔 오래된 가구들, 이제는 입지도 않는 옷가지들, 수십 년 된 서류들 같은 것들은 집안의 기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을 과거라는 감옥에 묶어둡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생기를 되찾고 병마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상팔자는 자식에게 대접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식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노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마음은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합니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의 액수나 안부 전화의 횟수에 목매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소박한 취미를 찾고 동네 산책길에 핀 들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서 충만하고 행복해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여러분 곁으로 진심을 다해 다가옵니다. 현명하게 바보가 되어 자식의 마음 짐을 덜어주는 부모, 그 부모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평온한 광채가 서립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자 중년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굽이진 강물을 따라 100년을 흘러와 보니 마지막에 남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가 아니더군요.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많은 것을 내려놓았느냐는 것이 삶의 마지막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현명한 바보의 철학은 결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패배주의적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을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위대한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장수는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생물학적인 연명을 넘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제가 긴 세월 살아보니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이더군요. 내가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지혜와 경험이 이렇게 깊은데 왜 아이들은 몰라주나 하는 그 섭섭함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몸의 병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자식 앞에서 내 지식을 부드럽게 감추며 그저 허허 웃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지독했던 독소는 신기하게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성적표나 그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 파도 치듯 출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훗날 여러분을 떠올릴 때 세상 물정은 조금 어두웠을지 몰라도 언제나 인자하게 웃어주던 따뜻한 부모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서슬퍼렇게 살아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금 모자란 듯 편안한 그들이 되어주면 자식들은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마다
그 그리운 그늘 아래로 찾아와 마음의 휴식을 얻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찬 노년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연습합니다. 김영석, 오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많이 웃어주고 많이 들어주자 하고 말입니다. 100살이 넘은 저조차도 매일 이렇게 다짐해야만 겨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짐을 딱 하나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래, 내 자식도 이제 제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지. 내가 모르는 척 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저 아이를 돕는 가장 큰 길이다라고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은행의 잔고도 화려했던 경력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부드러운 눈길로 세상을 대했느냐는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똑똑하고 완벽했던 부모보다는 나를 보고 늘 환하게 웃어주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웃음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가문의 화목이 있으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스스로를 너무 들볶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복잡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의 애물을 즐기며 현명한 바보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어린 그 허로운 미소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 길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에 깊은 평화와 안식을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가볍게 남은 생의 아름다운 노후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